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물가지표 나오고 중동의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됐고, 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됐던 자금이 분산되면서 다른 쪽 코스닥 일부 종목이 좀 반응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국면에서도 계속 매수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이슈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 화장품 이렇게 실적이 좀 검증된 걸로 보이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지금 1,400원 언저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틈새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국 증시 보면 지난주에 뭐 일본, 대만 정도가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주가가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TSMC 영향으로 대만이 유난하게 강했고, 그 외 국가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눈치 보거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종목들 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플러스 난 거 정도 제외하면은 대체로 좀 부진했고, 특히 금융주가 작년도 후반부 이후에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일부 제약주 정도 플러스가 났고, 그 외 코스닥의 상당수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는 상승한 거 하락한 거 좀 구분이 돼서 종목별로 좀 편차가 났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거나 업종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조선 이런 쪽이 이제 플러스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게 또 이제 증시에서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국채금리잖아요. 국채금리가 4.5%, 이게 사실 4.4 넘어가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건데 4.6 언저리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 못 내리게 되잖아요. 또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천천히 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내릴지도 몰라,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자꾸 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좀 불안함을 갖는 그런 요인이 됐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의 군사적인 어떤 충돌 이렇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국채를 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준 인사들도 연내 금리 내려간다, 뭐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내린다라는 거에는 대부분 다 또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정 금리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4.5% 이상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조금 더 미국 언론 보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환율인데, 지금 이 상황보다 이제 더 올라갔다라고 봐야죠. 환율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할 것 같다. 그런데 유럽은 6월부터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나라죠. 수입하는 나라. 수입 비용, 달러를 더 많이 써야 되죠. 이렇게 되면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또 4월의 계절적인 특성. 그러니까 최근 2017년 이후에 4월에 환율이 하락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4월에 배당금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해외 송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그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이제 좀 진정되어 내려갈 수 있는 측면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배당금으로 빼 나가는 돈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수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해준다라면 모를까,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도로 바뀌게 되면 이제 환율은 1,400원 넘어가게 되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가 좀 타격을 크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환율 때문에 걱정되는 건 아닌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최근에 한 3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매수할 여력도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로 이어지게 되면 한 5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150포인트 정도는 또 고전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현재로서는 수급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드론으로 공습했다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드론이니까 그냥 뭐 무선 조종하는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인 조종, 무인 항공기, 이걸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항공기로 공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중동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동영상, 막 이제 시민들이 찍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주유소 위에 날아가고 있는 어떤 드론들을 이렇게 막 하고 또 그걸 격추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사우디, 이라크, 이란, 원유,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딱 그게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어서 저게 이제 상당히 어떤 공급망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수급상으로는 100달러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변수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러면 일부 언론은 150달러 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또 이 얘기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주요 종목으로는 코스닥이 지수 자체가 지난주 크게 빠졌다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플러스 나오고, 이게 보통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이런 신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때 보시면 꼬리 길게 달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또 올라가면서 추세가 뒤집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차트 패턴으로 오면 지난주에 올라가고 낙폭 줄이고 그 다음에 상승했고, 음봉이지만 상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좀 눌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중동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날 나왔던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이 저점을 깨면 그날 저점이 지워지게 되는 거라서, 이번 어떤 하락 사이클에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에서의 어떤 조정에 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코스닥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중동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업 쪽에서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밸류업이 총선 결과로 이제 아무래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빠지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밸류업이 빠진다라는 관점만 보지 말고 이 자금이 어디론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일단 반응한 건 반도체 쪽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쪽으로는 이제 화장품인데, 근데 밸류업의 시가총액을 감안해 볼 때 화장품 이런 거는 너무 종목수라든가 시총이 제한적이어서 뭐 이건 2차 전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제 반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골고루 한번 동향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또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LG노텍을 보여드리는 건 미국에서 지난주 증시가 약했는데 애플은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에 또 버텼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 파묻혀서 조금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계속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4주 연속 매수로 돌아섰는데 4주 동안 7조 4천억 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6조 9천억 샀고 현대차 5,400억 샀는데 하이닉스는 4,600억이지만 그게 매수하다가 물량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순매수지만 이제 약간 매수 강도가 떨어지거나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완전 진심인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외국인들 종목을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주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골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기관은 IT, 제가 이제 IT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뭐 삼성전기, 한미 반도체, 뭐 하여튼 IT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지 반도체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IT라고 제가 표현을 들었고,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지만, 그리고 화장품, 금융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제약주,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종목 구성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 정도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추이를 보면 운수 장비, 자동차주가 지난주에 괜찮았고, 그러니까 하루 시장이 있어서 이게 이제 4일 동안 추이라서 이제 완벽한 추이로 보긴 애매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그러니까 초반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한 건 운수 장비와, 그러니까 전차 군단, 그 다음에 화학주 흘러내리고, 서비스 업종 흘러내렸고, 증권주는 밸류업 이슈가 약해지면서 계속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통신 장비, 제약주,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선전을 했고요. 엔터주라든가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비엠이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약하죠. 그러니까 엔캠을 비롯해 일부 종목이 한 덩어리 반대 시소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 시소라서 어쨌든 2차 전지는 대부분 종목들은 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이번 주에도 굳어지는지를 좀 봐야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CPI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삼성전자 매수만 하고 있다. 하여튼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란 이스라엘 공습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언론이라든가 중동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 중심으로 보는 게 이쪽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드리면 그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의 드론 공격을 견딜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은 90%의 성공률이 있대요. 그런데 말 바꾸면 이게 10%는 통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막 뭐 400대라고도 하고 몇백 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보낸 이유는 400대 중에서 예를 들어 360대는 격추가 될 거니까 40대로 타격을 입히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언돔이 대당 5만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이거를 갖다 지원을 해가지고 격추시킨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영국이 저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중동 국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이제 뭐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란을 맹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수면 아래에서는 외교 협상도 해야 되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중동 언론에 의하면. 그런데 주변국들, 이 주변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 자체는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초기에는 되게 겁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현지 동영상이라고 나오는 보도들 제가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그 중동 지역 텔레그램 이런 거 막 가입을 해가지고 막 언론사들 나오는 그 이미지들 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한번 공습되고 나면 조금 며칠 또 잠잠하다가 준비해서 또 맞대응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생겼을 때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고 좀 봤더니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거든요. 군사적 충돌 이후에 1개월 후에는 증시가 1.2% 빠졌고 반반. 근데 이제 6대4 비율로 보면 돼요. 하락하는 경우가 한 6, 상승하는 경우는 4 정도 비율. 근데 평균적으로 1.2%. 3개월 후는 0.1% 회복이 됐고 64% 확률로 올라갔고 6개월 후는 60% 정도 확률로 2% 정도 올라갔고 12개월 후에도 2% 역시 상승 확률은 60%.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고전을 하고 나면 주식시장은 이제 원래 페이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안 좋은 샘플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 그때 이제 당시를 보면 2022년 2월 24일 그때 증시가 그 하루 2.6% 코스피가 빠졌는데 그 이후에 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어라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또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라고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한동안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문제를 또 자극을 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고전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림으로 가게 되는지 여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주요 생산국이다 보니까 이제 곡물까지 자극을 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플러스 곡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원유만 가지고는 어떻게든 뭐 우회로를 통해서 뭐 어떻게 좀 해결한다. 미국이 또 비축유 방출한다. 이런 거 갖고 조금이라도 상대시킬 요인들이 있긴 한데 이제 곡물 두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뭐 이게 이쪽 관련해서 함부로 예측하는 거는 뭐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주요 이제 통계만 보여드린 거고 주중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내용들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나올 때 보면 뭐 초기에는 되게 가장 겁나는 데이터들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지나가 봐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수급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